와, 오늘 특강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정말로 깊게 재밌게 말씀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보세요.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정말로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라. 이 문장보다 제 인생을 제 최근 10년 인생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을까? 정말로 완벽하다. 왜냐면은 여러분 인생 바뀔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실 거거든요.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고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은 180도 정말로 바뀐 인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정말로 누구보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정말로 술을 많이 자주 마셨어요. 누구보다.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치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노가리라 그러죠. 노가리 까는 거는 심지어 거의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오늘 특강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지금은 정말로 성공하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진짜로 저희 아버지는 10대 때부터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은 별로 안 했어요. 인맥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만 저한테 계속 해갖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해서 제가 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근데 나름 귀에 못이 박혔는지 의도적으로 아버지 말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부자도 많이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깨달음을 얻어요. 일단은 30대 초반에 제가 확 바뀌거든요. 제가 그래서 특강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왜 바뀌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잘해서. 진짜 이건 큰 것 같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확 바뀐 것 같고요. 아무튼 바뀐 다음에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인맥을 많이 만들었어요. 막 정말로 제가 이렇게 놉시다 그러면은 막 100명도 모일 정도로 인맥을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인맥 좋지. 그런데 내가 1인분도 못하는데 그 인맥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1인분도 못하는데 그 인맥으로 뭘 하는 거는 청탁이고 구걸 아닌가? 그런 게 확 꽂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은 일단 내가 1인분 이상 하자. 2인분, 3인분, 10인분까지 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파티보이에서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많이 말했었죠? 제가 되게 혼자 유독 많이 쓰는 되게 특이한 단어가 있었어요. 딱 제가 말하면 딱 오실 거예요. 수도승. 저는 정말로 10년 동안 10년 넘게 수도승 모드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내공을 많이 올렸죠. 그렇게 내공을 많이 올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가 의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도 좋은 분들, 왜냐면은 그런 세상이에요. 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소셜 미디어라 그러죠.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쓰면은 그게 좋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꽃에 나비가 오듯이 저절로 와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벤자민 하디 박사도 그런 얘기를 여기 썼죠. 그래서 고 작가님도 만나고.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저랑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만난 지 8년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내가 너 처음에 만났을 때도 되게 헛소리 많이 했어. 저도 인정해요. 왜? 페이스북 글에 제가 헛소리 쓴 게 증거로 남아있어요. 헛소리 수준이 아니라 개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왜? 독서량이 부족했고 독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추하고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 챕터는
이 문장은 저를 만들어준 문장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 책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도승 얘기, 예전에 그 신사임당 채널에 가보면은 제가 인터뷰한 게 100만 뷰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것도 한 4년 전, 3년 전 인터뷰일 거거든요. 제가 이 책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벤자민 하디 박사가 집대성을 한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조를 잘 짰을까? 어떻게 수많은 이런 인용과 레퍼런스들, 과학적 근거 자료들 어떻게 이렇게 잘 엮었을까? 후기에도 그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오늘은 왜 또 임팩트가 있냐?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그거예요. 재밌죠, 벌써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그거 최근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어요. 간만에 이렇게 큰 실패를 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간만에 큰 실패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뒷장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퓨처 셀프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퓨처 셀프라는 용어를 자주 써보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도 인생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어때요?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퓨처 셀프 개념으로 제가 만약에 주변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근데 퓨처 셀프 관점에서 여러분 진정한 퓨처 셀프는 뭐죠? 준비한 퓨처 셀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장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쵸?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실패는 뭐예요? 여러분이 견디고 버틸 수만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건 프레지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실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실패다. 그건 뭐예요? 퓨처 셀프 관점에서 투자예요? 빚지는 행위예요? 투자한 거예요. 그럼 실패가 실패예요? 아니에요. 투자한 거예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는데 이게 2달 프로젝트였거든요. 퓨처 셀프 나오기 전부터 시작한 거죠. 이 실패의 이유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증거 자료가 이 책 읽기 전에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2달 전인데 와 퓨처 셀프 설명이 돼. 이게 왜 실패했는지.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다 퓨처 셀프예요.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최소 2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왜 책이 너무 얇아요. 책이 너무 얇고 가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화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2번 읽으시고 특강을 2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특강은 뭐예요? 어디 산책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진짜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아마존 리뷰도 가장 최근에 있는 리뷰 중에서 몇 개 갖고 와봤거든요. 뭐요? 이 책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이것도 진짜 최근이에요. 이게 대박이 입소문 장난 아니에요. 미국에서도요. 글로벌로도요. 왜냐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영문판으로 1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팔려요. 팔리는 정도가 아직도 리뷰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 책을 며칠 만에 읽었다. Couples Days면 한 2, 3일이겠죠? I couldn't put it down. 나는 이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바꿨고 내가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 이 책은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엄청난 책. 이게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밑줄 친 걸 다시 읽으려고. 나는 이 책을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추천한다. 이게 최근 리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굿리즈 리뷰.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프랙티컬하다니까. 이거는 보편적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 가득하다. 강추한다. 근데 이거는 한국 리뷰거든요. 이북으로 읽으셨네요. 교보에서. 책을 읽을 때 보통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줄을 긋고 별표도 하며 읽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속도가 의외로 나지 않았다. 왜? 전부 중요해서 거의 줄만 치느라고. 그냥 2번 읽어보시는 게 낫죠. 차라리. 그쵸? 정말 인생 최고의 책입니다. 이게 무슨 번역한 거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좋다니까요. 이거는 블로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좋은 후기들을 갖고 오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읽은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실천이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이거 보세요. 교재 시작. 2025년에 60 몇 세의 내가 20년 전이니 40 몇 세의 나로 돌아왔다. 그걸 일기처럼 쓰신 거예요.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거는 책 내용이죠. 어떤 미래의 나를 오늘 소환할 것인가? 나는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를 마주하고 있는가?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가고자 하는 곳을 모르는 것이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서울역에서 수유로 가자고 하면 1호선과 4호선을 두고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비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방금 20년 만에 40세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퓨처 셀프, 단언컨대 프롤로그만 읽어도 당신의 오늘은 확실히 어제와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좋은 말이네요. 어느 정도 변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지속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소용돌이치는 변화와 짜릿한 맛을 느껴보시길. 제가 앉아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NG를 오래 내서 또 책상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죠? 근데 이 스탠딩 데스크를 사서 살았어요. 다 퓨처 셀프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영상을 오래 찍었는데 5년 이상 찍었잖아요. 근데 스탠딩 데스크를 살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제가 퓨처 셀프 읽어서 내 미래에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크 걸리겠는데 이거였어요.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 근데 요즘에는 그 짧은 그 허벅지 근육을 많이 풀어줘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제가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인데 신박사님 퓨처 셀프 강의로 이북을 처음 구매해봅니다. 저는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이북을 구매한 건 바로 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이래서 이북 구매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서 읽은 느낌이죠. 보통은 서점에 가서 사고는 하는데 말이죠. 퓨처 셀프로 책을 읽는데 저는 술술 읽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여기도 나오잖아요. 밑줄 그으면서 보시느라고 빨리 못 읽었다고. 그런 관점에서도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퓨처 셀프를 당장 떠올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다. 그럼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요. 지식이 많아도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몇 장 안 돼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아직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인지의 인지가 메타인지잖아요. 목적의 목적. 우리가 메타 목적이 필요하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한 나의 멋진 모습을 끌어옵니다. 상상만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실행으로 넘어갈 건가? 그게 오늘 얘기예요. 이거 했으니까 이제 실행으로 실천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설레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봅니다. 아직 책의 초반 부분을 읽고 있어 읽어가며 저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후기 써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뭐예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읽어드리면 되거든요. 여기만 읽어보시면 돼요.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이게 뭔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완전 제가 좀 상스럽더라도 너무 이거는 꿀팁인데 그냥 꿀팁은 아니고 개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인생 제가 당장 왜 개개인 관점에서는 그게 조금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10,000명 이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 적용하면은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국가적 관점에서 1년에 10억 원 아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저항을 만드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도저히 지울 수는 없는데 쓰고는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메인 화면에다가 아이콘을 두지 마세요. 맨 끝 화면에 두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아이콘들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예전에 너무 자주 쓸 때 이걸 덜 봐야겠다. 근데 페이스북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5번째 페이지로 옮겼어요, 핸드폰.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려면은 5번째로 넘어가야 되니까 10번 볼 게 7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완전 꿀팁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나는 유튜브는 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컴퓨터로, PC로만 보세요. 그걸 보는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뭐 탭으로만 보던가.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표적인 거. 투자들 많이 하시죠? 저는 여러분 투자를 굉장히 큰 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앱이 없어요. 저는 앱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 때 다시 깝니다. 뭐예요?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은 뭐예요? 디스트랙션의 진짜 핵심 요소예요. 변동한다는 거는 사람의 주의를 이끄는 거예요. 제가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철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선을 옮기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가끔 눈에 들어오잖아요. 정말 자주 들어오는 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식창이에요. 그거 그 시간에 단어나 외우고 공부를 하고 중요한 유튜브, 뭐 강의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본다 그거 오르지도 않거든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안 할 수는 없다. 그럼 지워버리세요. 주식을 사고 판다면 지워버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챕터가 내 인생을 이거보다 잘 설명해주는 챕터가 없다 이 정도예요. 어떤 변화를 주면은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봐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결국엔 또 깔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좀 뒤로 옮겨라. 뒤로 옮기고 처음 페이지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거 공부해야 되는 것들만 딱 깔끔하게 남기고 나머지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게 아이콘을 여러 개 넣어갖고 막 8번째, 10번째 페이지까지 해라. 근데 또 그 방법도 있죠. 너무 중독이면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 프링글스 얘기 있죠. 한 개 먹는 거는 고욕이다.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사이트를 근데 여러분 특강 진짜 좋지 않나요? 저는 진짜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 특강에.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생각 없이 돌아다니라 귀중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진짜 띵언이 나와요. 띵언. 명언이 아니에요. 띵언.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가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러커. 제가 진짜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책 많이 읽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있는 일은 없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 없는 일을 어떻게든 좀 쉽게 하려고 심지어 체계화를 하거든요. 내 인생을 체계화해야죠.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 옹은 제가 군대에서 지금은 절판됐는데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거. 이제 피터 드러커 옹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집약한 책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군대에 그 책을 사갖고 들어갔는데 읽으려고 그러는데 와 그때 당시 재연 드라마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느낌 오도록 제가 군대 그때 상병이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진짜 재연 드라마 한번 18세 19금입니다. 욕 나오니까 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씨발 도대체 뭔 말이야. 그렇게 책을 읽었었어요. 진짜 욕이 나왔어요. 분명히 한글인데 못 읽겠어요. 문해력이 낮았었죠. 이 악물고 밑줄 치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군대에서 국어 사전 찾아가면서 정말로 제가 군대 국어 사전까지 제 거 갖고 갔었어요. 영어 사전도 갖고 가고. 군대 그거 생각나네요. 고참들이 1, 2 저 군대 다닐 때마다 1, 2등병이 상병 때부터 보게 해줬거든요. 요즘은 뭐 다 보게 해주겠지만 1, 2등병 때 책을 보면 때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공부가 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영 사전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끔 펴보면은 너 이 새끼 책 보냐? 사전 찾습니다. 그러면 또 안 때리더라고요,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화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것만 한 게 없죠. 66 챌린지가 끝났거든요.
이제 또 기술을 모집할 건데 여러분 혼자서 하셔도 돼요. 저는 요번에 잉글리시 스터디랑 굿해빗을 2개를 도전을 했어요. 되게 호기롭게. 저는 100%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퓨처 셀프 나오기 전부터 한 건데 제가 끝냈거든요, 저도. 이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너무 바쁜 날은 스스로 정하는 거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거의 안 한 적이 없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한 10계명을 매일같이 낭독하기. 외워서. 근데 어떻게 됐냐? 영어는 66일 100% 해냈어요. 왜냐면은 뭐예요? 왜 영어는 100% 해냈어요? 퓨처 셀프가 너무 명백해요. 그 다음에 생생해요.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 2시간 하는 게 힘들겠어요? 10계명, 내가 정한 10계명, 뭐 당 섭취 금지, 스트레칭하기 그런 거 10번 행동이 아니라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죠? 근데 자, 퀴즈 나갑니다. 퓨처 셀프 관점에서 신영준이 왜 굿해빗 만들기를 실패했는지 서술하시오. 자,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요? 제가 10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틀려 먹은 거예요. 뭐예요? 우선순위가 3개였어야 돼요. 3개였으면 제가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를 10계명을 계속 말하니까 힘만 들고 외워지지도 않고 8개를 말했는데 나머지 2개 뭐였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고 작가님은 요번에 66 챌린지 4개 동시에 했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자동화의 최고는 뭐냐면요. 66 챌린지 습관 만드는 게 우리가 우리가 뭐랄까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죠. 진짜 이거는 또 기술을 모집할 거고요.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랑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잘 될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스티커 붙이는 맛이 엄청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이 스티커 붙이는 맛이에요. 저는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은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3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가 적어놨네요. 10년 동안 저녁에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유. 이게 제 우선순위 3가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완벽한 설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치 좋아요. 투표 열심히 하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하고 있나 아니면 상대당이 무슨 헛소리 하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허구한 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게 편도체. 내가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시스템 1 반응이거든요. 굉장히 나를 만족시키는 반응이에요. 생각보다 의외로 정치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3가지 외에는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3가지 외에는 어디죠?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3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다. 이 사람도 복잡게 감이 조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원서는 너무 좋았어요. Being selectively and strategically ignorant is crucial. 이거죠.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러면 이제 퓨처 셀프 관점에서 우리가 뭐가 딱 지금 정립이 돼야 되냐면은 우선순위 3개가 딱 정립이 돼야 되고요. 우선순위 3개가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할 때 딱 거기에 맞춰서 올해 말 남은 3개월을 쓰시던 간에 아니면은 내년 1년을 또 한번 가시던 간에 그거를 딱 기준으로고 PDS 다이어리가 거기에 또 완전 찰떡궁 왜 데일리
DR, 데일리 리포트 베이스 다이어리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10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단톡방도 또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또 올해 배운 노하우로 또 내년에도 또 업그레이드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뭘 자동화하는데, 삶을 자동화하는데 도움이 주는 게 많지가 않죠. 우선순위 3개를 내가 잘 지키고 있나, 그거를 추적을 하면서 그걸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모멘텀은 형성되면 갈 거라니까요. 근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를 쥐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칼 같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저처럼. 친구를 안 만나겠다. 앱을 삭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별표 쳤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똑똑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세팅한 걸로 평생 갈 거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돼요. 저는 옛날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로 이거에 좀 철저하게 살았냐면은, 정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냐면은, 제가 옛날에 출퇴근을 할 때, 이렇게 회사 버스가 새벽 5시 40분에 이렇게 태워가거든요. 저희를 아산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정자동 살 때 분당, 거기까지 너무 먼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잘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정자동까지 오는데 이 판교 IC에서 나와서 이 서현 넘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 100몇 킬로 오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오래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갉아먹고 있구나. 이건 진짜 아닌데? 왜냐면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애기 보고 싶고 우리 와이프 보고 싶고 그런데, 그쵸?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복비를 물고 왜냐면 저는 안 끝났으니까 나니까 복비를 물어줘야겠죠, 그쵸? 복비를 물고 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갈 때는 가장 늦게 일어나도 되면서 올 때는 판교 IC 나오자마자 떨어뜨려주는 백현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인생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좀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으로. 너무 좋아요. 의외로 아산에서 여러분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버스 빠를 때는 1시간 안으로 끊고 그랬을 거예요. 1시간이나 1시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앉아서 오니까 웬만한 통근자랑은 삶의 퀄리티가 달라요. 자고 싶으면 자고, 책 보고 싶으면 자니까 딱 1시간이니까 그게 집중도 딱 돼요. 그게 여러분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좋죠?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변화의 시작은 환경 설정이다. 살을 빼고 싶으면은 그 시작은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 여기 챕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환경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환경 설정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이 왜 더 임팩트가 있냐? 제목이 퓨처 셀프라서. 그게 철학이고 개념이고 원동력이고 모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퓨처 셀프를, 완벽한 공부법은 퓨처 셀프를 더 잘하는 강론의 집합인 거죠. 여러분 소름 돋는 거예요. 환경 설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천장이 낮은 데서 공부해야 되고요. 창의력을 높이고 싶으면 천장이 높은 데서 공부해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좋죠, 특강? 그 다음에 여기 최악이라고 하는, 제가 벤자민 하디 박사 오늘도 얼마나 극찬을 했습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이 책에서 가장 최악.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그거예요.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트는 설명했다. 그는 투자할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한다. 나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금액을 설정해놓고 완전히 잊었다. 그래놓고 3개월 후에 얘기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개소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일관성이면은 부담 없는 돈이 계속 그냥 부담 없이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불어난 투자 금액이 너무 깜짝 놀랐고, 3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또 이 시기가 많이 오를 시기, 이 다음에 엄청 폭락해요. 2021년이니까 그때 스파이 봐도 이렇게 좀 오를 때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 사람 이거 책 쓰기 바로 전이면은 굉장히 끝물이에요. 불어난 금액에 깜짝 놀랐고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산 배분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자산 배분은 여러분, 자산 배분 ETF라고 유튜브를 쳐보세요. 미래에셋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월급의 10%, 20%를 자산 배분. 왜? 대한민국에서는 달러를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뭐 레이달리오 막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랑 사정이 달라요. 왜? 대한민국 여러분 경기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점점 뭔가 악의 구렁텅이로 가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냥 내일 망할 거라고. 그런 분들은 달러에 베팅을 하죠. 정말로 그냥 억만장자 될 수 있어요. 전 재산 달러에 베팅하. 내일 망할 거면은 지금 다 전세고 뭐고 다 끌어서 달러에 베팅을 하세요. 망한다면서요. 그러면 달러가 확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화 대비에 그냥 2배, 3배 벌어요, 진짜. IMF 때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달러에 베팅하라고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얼마나 이게 헛소리예요, 이거. 이런 거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 지가 그러고 투자의 시간과 일관성이라 그래놓고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돈 올렸는데 이때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전전긍긍 하는 거 이게 자동화가 돼요? 안 되지. 3개월마다 듣는데 안 보려면 최소한 1년 단위로는 안 봐야죠. 참 그게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더 삶이 연그러야 돼요. 벤자민 하디 박사는 철학 잘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10배 가고 싶으면은 또 수행 많이 해야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정말로 찬양하고 잘 썼고 고맙다고 하지만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책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토달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미친놈인 거예요. 그럼 책의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틀린 내용이 있는데 못 잡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도 만약에 개정판이 나오면은 일치월장인가? 그 뇌에 관련돼서 조금 개정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도가 낮았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 실험 결과가 조금 새롭게 나왔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시말로 효과. 그 마시말로 앞에다 두고 참는 사람들 그 걔네들이 뭐 더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환경 영향 또 나오네. 자동화예요. 그게 막 부잣집 가난한 집 이 요소가 컨트롤해서 재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삼성도 그걸 신입사원들한테 나눠줬었고 헛소리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인용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잘못된 실험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고요. 깨지면서 또 경기장 안에 있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여러분 실험이 100%라는 게 없어요. 자연과학도 여러분 100%라는 게 없고 수학 정도 돼야 증명이 되면 엄밀하게 증명돼서 100%인 거지 수학 이외의 증명은 굉장히 허술해져요. 수학 이외의 증명은 과학은 한 7, 80%, 60%로 떨어질 거고요. 사회과학은 3, 40%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와 오늘 특강 진짜 방금 짜릿했어 여기가. 수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최악이다. 여러분 퓨처셀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그것도 고 대표님이 굉장히 고심 중에 계세요. 퓨처셀프를 어떻게 할까. 저는 좀 우리 회사에서 티셔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퓨처셀프라고 입고 다니게. 그것도 이제 프로포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내년을 목표로. 우리 딱 퓨처셀프 입고 만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19번째까지 제가 왔다는 게 놀랍고요. 정말로 좀 너무 몰입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이고 여러분들이랑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절대 못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게 특강이 19강까지 20강까지 21강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이 21강 다 완강한 다음에 외전으로 2강 정도는 더 찍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재미있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10월 초에 저희 플랜도시 다이어리가 이제 2024년형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 작가님이 자기가 진짜 이거는 PDS랑 너무 찰떡궁합이어서 자기가 엮어갖고 자기도 많이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또 생각나면은 퓨처셀프 갖고 돌아올 거고 저희 이제 상상스케에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게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깨닫고 나면 딱 그럴 거야. 이 사람들 다 퓨처 셀프였네. 제가 그 책을 읽어드리면서 거기서 퓨처 셀프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미래를 봤는지 그런 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특강으로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